네, 씨뿔뿔 4일차 복습 파이널부터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딜리트 키워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라고 봤을 때 마지막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상속을 제한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에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붙은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에 대한 상속이 불가능해요. 상속을 막을 때 사용을 하죠. 왜냐면은 더 이상 이제 이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아도 상속하면 하지 마라는 의미로 이제 파이널 키워드가 사용이 되고 이건 자바랑 되게 비슷한데 자바는 이제 파이널 키워드가 붙으면 이제 그 함수에 붙으면 이제 함수가 정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함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뭐랄까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C++도 비슷하게 돌더라고요. 파이널 키워드가 붙으면은 오버라이딩이 안 되고 다음에 클래스에 붙으면 상속이 안 된다. 이 정도 상속을 제한하거나 오버라이딩을 제한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매번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일반 클래스로 열어두고 아래 자식 클래스들을 이제 파이널 키워드로 막아둠으로써 상속이 안 되게 상속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굉장히 좀 이것도 명확하게 이제 나타내주는 키워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상함수를 통해서 가상함수를 붙였을 때 이제 가상 키워드를 붙였을 때 그 함수는 아래서 이제 오버라이딩에서 사용할 함수라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이지 않는 규약 같은 거죠. 가상함수로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구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가상함수를 붙일 이유가 없죠. 다형적으로 돌릴 게 아니면은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이 함수는 오버라이드 되는 함수다. 그리고 이걸 컴파일 시점에 잡아줄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함수가 오버라이드 키워드가 붙지 않은 함수를 그러니까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였는데 이게 부모에는 없는 시그니처인 거예요. 즉 오타죠.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를 똑같이 가져오는 게 오버라이딩 메서드의 전제 조건인데 부모에는 예를 들어서 인트 add에 이거를 인트 하나 플롯 하나를 받아요. 인트 하나 플롯 하나를 받고 여기 버추얼이 붙어요. 버추얼이 붙어서 이렇게 해서 자식에서 이걸 그대로 구현을 하려는데 여기 갑자기 보이드야. 보이드 add 한 다음에 인트 플롯 한 다음에 이걸 버추얼 붙여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 add 함수를 이제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버라이딩 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부모께 호출이 되네. 자꾸 부모께 호출이 돼요. 왜냐면은 이 시그니처가 이 시그니처랑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의 인스턴스를 참조하면은 실제 가상 테이블은 이 함수가 포함된 가상 테이블이겠죠. 근데 부모 타입으로 부모 타입으로 이제 add를 호출하면은 아니 애초에 반환 타입이 보이드면은 그냥 부모 타입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자식의 가상 테이블에 있는 함수겠거냐고 하겠죠. 근데 여기 버추얼을 안 붙이면은 이제 그냥 가상 테이블에 안 들어가고 자식의 가상 테이블에 없으니까 얘는 부모 걸 찾아가겠죠. 다가 인트 플롯 하면은 이거 애매하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얘를 1 넣고 0.f 0 1 0 넣으면은 반환 타입 인트면 1을 반환하는데 누구 호출하지? 동적으로 호출해줘야 되는데 이게 오버라이딩이 안 됐으니까 이 경우 오버라이딩이 안 됐으니까 결국엔 그냥 자식 거로 출하겠죠. 자식 거로 출하고 반환 타입은 없는 자식 거로 출할 겁니다. 버추얼을 만약에 붙여주면은 이건 이제 자식의 가상 테이블에 이 함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 타입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부모 타입으로는 호출할 수가
쉽진 않죠. 어떻게 보면 맨 앞에 가상 테이블이 있고 자식이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자식이 구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식이 호출이 되겠네요. 이게 그냥 호출이 됩니다. 이게 그냥 호출이 돼요. 근데 오버라이딩은 아니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은 아닌데 만약에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아까 같은 경우에 붙여주게 되면은 야 너 지금 부모 거 오버라이드 한 건데 부모 거 오버라이드 한 건데 너 이게 시그니처가 안 맞네? 라고 에러를 뱉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이 함수는 명확하게 이제 오버라이딩한 함수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버추얼 키워드를 붙여주지 않아도 어차피 오버라이딩한 함수는 버추얼이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추얼 키워드를 안 붙이고 그냥 오버라이드만 붙여도 되는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버추얼을 붙여주는 게 낫죠.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도 버추얼을 붙지 않아도 오버라이딩 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적 바인딩으로 이 자식에 있는 함수가 구현이 돼야 돼요. 자식에 있는 함수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가상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 부모 객체로 참조를 하게 돼도 자식의 인스턴스를 받게 되면은 자식의 가상 테이블이 맨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는 이 자식의 인스턴스네 그러면은 자식의 가상 테이블에 가서 이제 함수를 찾겠죠. 실제 구현된 함수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서 이제 호출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원래는 없어도 되긴 하는데 없어도 이제 됐죠. 근데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만약에 오버라이딩 하려고 했는데 의도는 분명히 오버라이딩 한 건데 시그니처가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컴파일 시점에서 잡아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붙이자. 키워드로 붙이면은 이게 오버라이딩 하려고 하는 건데 컴파일러 야 너 이거 오버라이딩 하려고 하는데 시그니처가 없는데 부모 쪽에 없는 시그니처인데 라고 하면 에러가 나와서 이제 시그니처를 맞춰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오버라이드를 명시해주는 키워드다.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명시해주면서 오버라이드가 안 되는 상황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키워드고 명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명확한 코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 널PTR이라는 게 이제 이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널PTR이 이제 C++에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는 널이라는 걸 썼어요. 그냥 대문자 널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이제 타입 디파인 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C에서는 보이드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보이드 포인터 되고 0 해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얘가 타입 디파인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널이라고 타입 디파인 된 건데 C++에서는 그냥 0이거든요. 애초에. 왜냐 널PTR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널은 그냥 0이에요. 타입 디파인으로. 그래서 이 널PTR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럼 이게 0이라는 거는 널을 쓰면은 그냥 이것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함수가 시그니처가 함수가 오버로딩 된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포인터를 하나 받고 여기는 정수를 하나 받아요. 이때 add에 너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이놈이 호출됩니다. 이놈이 호출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하죠. 내가 널이라고 생각하는 게 객체를 초기화하거나 객체의 비교를 하는 거랑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C++에서는 심지어 0이다. C에서는 이렇게 뭐 보이드 포인터로 이렇게 형변환이라고 해서 줬지. 얘 같은 경우 그냥 0이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널 PTR 즉 널 포인터 타입이라고 이제 아예 이제 타입으로 이렇게 나온 널 PTR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포인터가 호출이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안 되죠. 불가능하죠. 여기는 이제 0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이제 널 PTR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널 쓸 일이 있으면 널 PTR 쓰면 된다. 비교도 포인터 초기화도 널 PTR로 해주고 포인터 비교도 널 PTR로 해주면 된다. 라는 거고요. 반환도 널 PTR로 됩니다. 널 포인터를 반환을 하죠. 왜냐면은 포인터 타입에 만약에 반환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로 해서 포인터 타입 반환은 안 될 경우 return null ptr 써주면은 포인터를 초기화하는 게 null ptr도 가능하기 때문에 null ptr로 넣어주고요. 그냥 고정폭 정수형 이거는 정수 타입이 사실 int는 4바이트고 long은 4바이트고 롱롱은 8바이트고 캐릭터는 언사이드로 봤을 때는 0부터 255 1바이트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스펙에 보면은 인트 같은 경우에는 16바이트, 그러니까 16비트, 즉 2바이트 이상, 2바이트 이상의 그리고 42억 개 값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4바이트라고 딱 잘라서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애매하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 바이트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그냥 사용하고 크게 문제가 없지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정폭 정수형이라고 해가지고 int 32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쓰려면은 int 8t, 쇼트는 int 16t, 정수는 int 32t, 롱은 int 64t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캐릭터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int하고 uint 또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nsigned 쓰기도 굉장히 편한 거예요. unsigned int. 그래서 저는 이거를 써볼 생각이거든요. 아직 뭐 쓰는 코드를 많이 못 보긴 했는데 뭐랄까 그냥 명확하게 보여지잖아요. 그냥 정수형 타입 int 그러니까 정수 8바이트, 정수 16바이트, 정수 32바이트, 정수 64바이트. 64바이트가 아니고 64비트죠. 8비트, 16비트, 30비트, 64비트. 이거 되게 뭐랄까, 이거 익숙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uint, unsigned int 쓸 때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냥 uint 8, uint 16, 32, 64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고정이 됩니다. 즉 이 타입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에서는 좀 이렇게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이게 고정폭 정수형이고요. C++11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enum 클래스라는 게 나왔는데 기존에 enum이라는 게 있었어요. enum은 typedif나 define, sharpdefine에 사용하던 거를 이제 정수들을 그냥 묶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즉 그 안에 상수들을 정의를 하는데 그 상수들의 이름을 붙인 걸 이제 저희가 const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잖아요. const 한 다음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어쨌든 결국에는 데이터 타입을 하나 내가 그냥 만약 배열 안에 사이즈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const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 어쨌든 그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간을 할당하고 그 값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의 개수가 될 수가 있었지만 enum으로 하면은 이걸 할당하지 않고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enum은 상수의 이름을 붙인 건데 enum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정의해 준 겁니다. 즉 enum 같은 경우에는 이름으로만 구분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enum 값이 예를 들어서 enum 그러니까 enum 한 다음에 enum A와 enum B가 있는데 여기도 뭐랄까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A, B, C가 있어요. 그럼 얘들이 다 0, 1, 2거든요. 얘도 0, 1, 2 이렇게 됐는데 내가 A에 있는 놈에 A를 가져다 쓰는지 타입이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냥 타입이 아니라 그냥 이름인 거예요. enum A고 enum B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요소들도 0, 1, 2로 바뀌어서 상수로 들어오게 되고 얘네들도 타입이 지정이 안 되니까 B에 있는 A인지 A에 있는 A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num 클래스로 들어오게 되면서 enum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줄 때도 클래스 명 이렇게 한 다음에 콜론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요소 이름 멤버 이름 사용하면은 내가 지정한 상수값 지정을 안 하면 0부터 쭉 0, 1, 2 이렇게 쭉 지정이 되고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한 부분부터 이제 1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입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A의 A와 B의 A를 비교를 하면은 서로 비교가 가능했거든요. 타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서로 다른 타입끼리는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타입끼리만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타입에 대한 비교를 함으로써 뭐랄까 잘못 값이 들어가서 비교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막을 수 있고 좀 더 명확하게 이것도 이제 이런 클래스 타입으로 보이니까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값이다라는 것도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코드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저는 enum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게 결국에는 enum을 사용할 거면 enum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혹시라도 방지할 수 있는 건 생길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enum 클래스는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unordered 맵하고 unordered set인데, 이거는 뭐 맵만 설명드리면, set은 그냥 거기에 중복이 없는 것만 값이 하나다. set은 값이 하나고 맵은 키 값으로 이제 저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아요, 둘이.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맵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set은 이제 맵이랑 다른 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nordered 맵이거든요. 기존의 맵은 정렬이 되는 맵이에요. 정렬이 된다라는 거는 이진 탐색을 하기 위해서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트리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진 탐색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내가 절반 계속 나눠가면서 그 절반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업다운 게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근데 내가 임의의 숫자를 선택을 해. 예를 들어 7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자 5 불러요. 업 다운 하면 업 불러주죠. 그러면은 1부터 5까지에 있는 수들은 그냥 앞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한 다음에 업 했는데 갑자기 3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그렇죠. 네. 살짝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내가 5 한 다음에 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3을 불러요. 아니 5가 업이라고 알려줬는데 왜 3을 부른 이유는 뭐야? 그쵸.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찾아요. 그러면 5업이니까 이번엔 또 가운데 7을 찔러요. 7. 7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만에 찾았죠. 내가 10개 숫자 중에서 두 번 만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대 3번, 4번 안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4번 안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n 로그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분 탐색은 반절로 계속해서 나눠가면서 탐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2억 개 데이터도 2로 나눠서 봤을 때 최종 2로 32번만 나누면은 42억 개 데이터 안에서 그 값을 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 탐색이고 2의 승수대로 올라가면서 로그 n, 로그 2의 로그 2라고 하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로그 n에 2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제곱수대로 그 값 뭐냐, 내가 데이터가 n개 있을 때 n의 제곱수대로 이제 찾을 수 있다. 제가 수학적으로 너무 약해서, 일단 이분 탐색은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42억 개 데이터를 최대 32번만 탐색을 하면은, 조건 32번만 타면은 42억 개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최대 32번만 조건을 비교를 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데이터가 10개였기 때문에, 방금 데이터가 10개였으니까 최대 비교 4번이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모두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 탐색의 알고리즘 속도고 로그 n이라 그러는데, 로그 n이라 그러고 이분 탐색의 알고리즘 속도고, 이제 이분 탐색이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는데, 맵 같은 경우는 이 이분 탐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 탐색이 되려면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5 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뒤에 8, 9, 10이 있는 거예요. 아니 5 업이라고 했으면은 내가 이 뒤를 5보다 작은 수라고 생각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 뒤에 갑자기 정렬이 안 된 상태여서 여기가 8이 있고 여기가 9가 있고 0번째 1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를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분 탐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더드 맵, 정렬돼서 트리 구조로 정렬이 되어 있고, 매번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내가 들어갈 자리를 비교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넣을 때도 문제고, 탐색할 때는 빠르지만, 탐색할 때는 로그 n이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때는 뭐다? n 로그 n이다. 즉 데이터의 개수만큼 비교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점 트리로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트리를 기준으로 작냐 크냐. 작으면 또 일로 가요. 또 여기 또 노드가 있어요. 그럼 또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크냐 작냐? 작아? 일로. 커? 일로. 작은데 또 있어요? 그럼 또 비교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로그 n이에요. 넣을 때도 로그 n, 뺄 때도 로그 n. 탐색할 때도 로그 n입니다. 즉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반절 계속 비교를 하니까 내려가면서 데이터 개수만큼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은 개수만큼 비교를 n보다 더 작은 게 로그 n 로그 n인데, n 로그 n이죠. 여기서 32번, 만약에 데이터가 42억 개가 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이게 32층이 있으니까 32층이면은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겠죠. 진짜 42억 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42억 개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32층까지 내려가면은, 네. 그러니까 얘도 로그 n으로 이제 비교할 때마다 또 반절 비교하죠. 크냐 작냐 해서 큰 쪽은 버리죠. 큰 쪽은 애초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작은 쪽으로 내려가요.
크냐 작냐 해서 또 반절 버리고 또 반절 버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도 로그n, 나올 때도 로그n이다. 탐색할 때도 로그n이다. 삭제할 때도 당연히 탐색할 때는 똑같죠. 야, 내가 탐색하려고 하는 값이 400이라는 값인데 400, 야, 너보다 400이 더 커? 얘가 500이야. 아니, 400 나보다 작아. 일로 내려가요. 야, 얘는 그럼 뭐야? 한 480이야. 480도 얘보단 작으니까요. 그러면 400 더 작네. 그럼 또 일로 내려가요. 여기가 한 450쯤 돼요. 450이네. 또 내려가네. 이런 식으로 얘가 390이에요. 그럼 뭐야? 390보단 크네? 그럼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또 450보다는 작아서 일로 왔는데 39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한 410 정도 있어요. 그러면 410이네? 그럼 또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410보다 작은 400이네. 400 있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시 400을 반환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그 n으로 이제 돌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추가 삽입할 때도 로그 n이고 삭제할 때도 로그 n인 거예요. 찾아 삭제해야 되니까 이분 탐색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렬이 필요한 거고 정렬해서 넣기 위해서 삽입도 이제 로그 n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언오더드 맵은 뭐다? 정렬을 안 한다. 정렬을 안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O1인데 그냥 넣을 때도 O1, 뺄 때도 O1, 탐색도 O1이에요. 그냥 거의 사기적인 거죠. 왜냐하면 해시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즉 일단 맵에는 키와 밸류가 들어가요. 근데 키와 밸류가 들어가는데 키가 결국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키 값이잖아요. 중복이 애초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키를 가지고 배열의 인덱스를 뽑아보자는 거예요. 배열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인덱스를 알고 있으면 이게 0번이든 5만 번째든 그냥 플러스 연산 한 번 하면 오프셋 연산 한 번이면은 바로 그쪽으로 점프할 수 있다라는 게 배열의 특징이잖아요. 왜냐면은 메모리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고 0번부터 5만 번째까지 배열 타입의 크기만큼 오프셋을 가지고 거리 개념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0번에서 5만 번째 데이터로 가려면은 그 주소, 시작 주소 플러스 49,999를 해주면은 5만 번째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배열의 장점이잖아요. 인덱스로 바로 연산 한 번이면은 어디든지 접근하는데 리소스가 똑같다라는 거, 접근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밖에 O1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인덱스를 알 때 그 인덱스를 그 인덱스를 키로 뽑아보자는 거거든요. 자, 어차피 맵은 페어라는 거에 여기 키 타입 들어오고 값 타입 들어와요. 해서 이 페어 객체를 만들고 실제로 페어에 퍼스트와 세컨드를 넣어서 키 값을 지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언오더드 맵을 그 키 값으로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를 뽑아보자는 겁니다. 인덱스를 뽑아서 버킷에 저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되게 설명이 띄엄띄엄 되는데 이 해시가 결국에는 일단 키가 들어와요. 키가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이라서 한이라는 키가 들어와요. 여기는 제 나이인 뭐 이거저거 들어와서 그냥 10이라는 게 들어올게요. 실제 10살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 키 값으로 이 10은 문자열이 아니죠. 문자가 아니고 숫자죠. 키 값으로 배열의 인덱스를 뽑는데 이때 해시 함수가 동원이 되거든요. 해시 함수가 사용이 돼요. 이 해시 함수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건데 해시 펑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들어오면은 항상 똑같은 값이 들어오면은 똑같은 값을 반환을 하는데 정방향 연산은 되지만 역으로 추적은 안 돼요. 즉 이 해시 함수를 나온 값은 해시 값이라고 할게요. 해시 값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그 키 값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죠. 자, 키가 있고 여기가 해시 함수가 있는 거예요. 해시 펑크가 있고 여기가 그 인덱스가 있다고 칠게요. 이게 해시 값이거든요. 인덱스 해시 밸류 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인덱스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키값, 즉 한이라는 문자 열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인덱스, 예를 들어서 5가 나와요. 항상 5가 나오는데 이 5를 해시 펑크에 넣었을 때나 아니면 역으로 한을 추출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을 다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시 함수의 원리인데 이 해시 함수로 인덱스를 뽑아냅니다. 인덱스를 뽑아내는 이유는 뭐다? 배열에 저장하기 위해서죠. 그쵸? 그러면은 이 배열에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세 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0번, 1번, 2번이잖아요. 자, 한이라는 문자열은 인덱스를 최종적으로 뽑아왔을 때 여기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0이라는 한이라는 키와 1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배열에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배열에 저장을 하는데 그 앞에 키 값을 가지고 해시 값을 만들어서 그 해시 값이 반환하는 값이 배열의 인덱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이라는 문자열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차피 말씀드렸잖아요. 해시 함수는 항상 똑같은 값에 대해서는 똑같은 값을 반환을 한다. 즉 이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함수에 기본 보장되는 게 이제 들어온 x 정의역에 대해서는 항상 똑같은 공역을 보장한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함수의 이제 전제 중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있고 정의역은 x 값이고 공역은 y 값인데 항상 들어오는 정의역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공역을 보장하는 게 해시 함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이 들어오면은 인덱스 2번을 반환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은 해시 함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바뀌면 어쩔 수 없죠. 바뀔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해시 함수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한을 넣으면 항상 인덱스 2번을 반환하기 때문에 시작 주소, 즉 이 배열의 시작 주소에서 인덱스 2를 더한 값을 그냥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5원이잖아요. 데이터 찾는데 5원이죠. 데이터 넣는데도 5원이잖아요. 물론 해시 함수가 돌아가는 시간은 측정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5로 측정을 합니까? 비곱표로 측정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5원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 넣을 때도 5원, 데이터 삭제할 때도 삭제라는 게 결국 찾아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5원, 찾는 것도 5원이죠. 사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해시 충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 한이라는 문자열도 인덱스 2번인데 범이라는 BOM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도 인덱스 2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즉 언오더드 맵에 사용하는 방법은 체이닝이거든요. 즉 한이 있잖아요. 그럼 인덱스 2번에 여기다 또 BOM 여기는 5라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이닝으로 엮어서, 즉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 배열이었겠죠. 포인터 배열이면은 이거의 헤드 값은 여기가 이제 그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뭐 동적 배열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할 생각이거든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헤드 값을 가지는 노드 포인터가 들어오게 되겠고 그 노드 포인터의 이제 첫 번째 값은 한이 되겠고 두 번째 값은 범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2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키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선형 탐색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순차 탐색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n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해시 충돌이 안 나게끔 하는 게 해시 함수고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서 진짜 웬만하면은 해시 충돌이 안 나는 그런 함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충돌이 났을 때 어떡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 또 한이 저장되고 값만 바꿔서 들어온다 그럼 애초에 이 언오더드 맵은 정렬하지 않을 뿐이지 중복값을 허용하진 않아요. 즉 중복값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찾죠. 이제 들어갈 자리를 찾으면서 이 값과 혹시 같은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한이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인덱스 2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값은 달라요. 하지만 키는 같죠. 그리고 이 인덱스 값을 뽑아내는 해시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 결국엔 키 값이기 때문에 같은 키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값을 반환을 하는 해시 함수 특성상 같은 x가 들어가면 항상 같은 공역을 반환하는 함수 특성상, 해시 함수 특성상 인덱스 2번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면서, 그러니까 이 키와 내 키가 같은지를 비교하면서 들어갈 자리를 찾는 거예요. 즉, 처음에 한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노드 포인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드 포인터에 이제 헤드가 있을 거야. 헤드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헤드죠. 여기가 헤드가 되는 거죠.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키값이 한이야? 범이야. 아니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면 그럴 때 조건 한번 더 비교하죠. 그럼 너가 널 포인터냐? 너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가 있어? 나는 한이라는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한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한은 페어 객체가 하나 저장이 되어 있는 노드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자신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총 노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드인데 노드의 구성이 페어 객체와 그리고 이제 다음을 가리키고 있는 노드 포인터, 뭐 이전을 가리키고 있는 노드 포인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다음을 가리키는 노드 포인터가 있는데 그럼 야 오케이. 너가 이제 헤드의 첫 번째 데이터는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인데 너는 혹시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냐?
아니 나 널 포인터인데 내 다음 없어. 그럼 너가 일로 들어와 해서 범이 이제 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범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다시 한이 들어왔네요. 그럼 먼저 비교를 하죠. 헤드에서 헤드 너가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 있어. 근데 혹시 그게 한이야? 한이야. 그럼 같은 거네? 그럼 그냥 페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덮어 써버리죠. 자바에서는 데이터를 덮어 쓰거든요. C++에서도 아마 덮어 쓰거나 아니면 페일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덮어 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건 정확히 제가 돌려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값은 다르지만 키가 같기 때문에 중복 저장은 안 된다. 중복 저장을 하면 나중에 키가 들어왔을 때 누굴 반환을 해야 되지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애초에 중복 허용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것 같다. 제가 구현을 하면은 제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할 것 같다 라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unordered map까지 설명을 드렸고, unordered set,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일단 들어가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키로 이제 배열의 인덱스를 뽑아내고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만약에 해시 충돌로 해가지고 같은 인덱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체이닝을 해가지고 뭐 동적 배열도 구현하든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하든 구현이 되겠지만 체이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차례차례 데이터가 충돌된 데이터 순서대로 넣고, 나중에 검색할 때는 어차피 키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인덱스로 와서 데이터가 있는 개수만큼 이제 돌려가지고 이걸 이제 돌려가지고 구현을 한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탐색 효율이 n이겠죠. 그래서 체이닝이 된다라는 건 결국 해시 충돌이 났다는 건데, 이 충돌을 최대한 안 나게 하는 게 결국엔 해시 함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unordered map까지 설명을 드렸고, unordered set은 다 똑같은데 키 값이 아니라 그냥 값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즉 배열에 우리가 데이터 하나 저장하잖아요. unordered set도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배열입니다. 근데 이게 해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배열이 맞겠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덱스로 들어왔을 때 해시 충돌은 날 수 있어요. 근데 값이 똑같은 해시 충돌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값이 다른데 그 값으로 이제 해시 값을 뽑아냈을 때 그 값이 이제 unordered set 같은 경우는 그 값이 해시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값이 해시로 들어오게 되고, 그 값으로 이제 쿵짝쿵짝 해가지고 해시 함수에서 막 해가지고 해시 값을 반환을 받았어요. 그게 배열의 인덱스가 되겠는데, 그 배열의 인덱스가 결국에는 값이 같아서 들어오는 배열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리 시켜버리고, 값이 다른데 해시 충돌이 나서 들어오는 거는 또 체이닝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나중에 내가 값을 찾겠다 그러면 그 값을 넣어주고 값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굳이 키 값이 필요 없는 데이터다 하면 그냥 값으로만 비교를 하고 값으로 이제 꺼낼 거다 하면은 unordered set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이건 이제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마지막 범위 기반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되게 자주 써왔던 거라서 포이치거든요. 자바에선가 C샵에선가 제가 헷갈리는데 포 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하고, 아마 자바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들 하나씩 넘겨주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이거는 배열이나 그 다음에 벡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순회할 때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 이것 때문에 자바에서는 더 이상 이터레이터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냥 이제 이터레이터 막 해가지고 할 바에는 포 이치로 해가지고 바로 어레이 순회하고 리스트 순회하고 하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터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통일시켜주잖아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통일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대신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포이치를 사용하면 굉장히 배열 같은 거 순회할 때 굳이 내가 인덱스를 몰라도 순회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데이터만큼 얘가 알아서 다 범위 레인지 베이스니까 얘가 알아서 그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까지 그냥 꺼내옵니다. 꺼내오면서 더 이상 없으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사이즈를 지정해서 횟수를 지정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랄까, 포인터 가지고 헛짓하는, 잘못할 수 있는, 잘못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이 없죠. 왜냐면 내가 포인터 계산해서 잘못 삐끗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가 10까지 해야 되는데 10과 같다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0부터 9까지 돌린 다음에 인덱스 10번은 총 데이터가 11개 있을 때 인덱스 10번이잖아요. 마지막 데이터가. 근데 데이터가 10개 있는데 인덱스 10번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접근이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났는데, 이거는 그럴 실수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알아서 레인지를 잡아주고 거기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대입한 다음에 그 대입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이치라서 제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이걸 사용할 상황에는 이걸 최대한 사용할 것 같고, 왜냐면 되게 간결하고 보기 좋거든요. 솔직히 만약 이터레이터를 대신해서 그냥 값만 단순하게 뭐 데이터를 지우거나 하면 이터레이터 이레이즈를 사용을 해야 돼. 이레이즈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를 꺼내야 될 수도 있는데 이터레이터조차도 이걸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봐야겠네요. 그거는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이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포이치를 최대한 사용을 할 거다. 단순하게 이제 조회하거나 단순하게 뭐랄까 출력하는 거는 출력하는 거는 굳이 뭐 이터레이터 안 써도 포이치로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4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